다음은 석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석탄은 어떻게 채굴되었을까, 즉 석탄을 어떻게 캘까 라고 하는 YTN의 뉴스를 시청해 여기습니다. 지형적, 지질학적 특징상 석탄이 대량 매장돼 있다고 알려져 있던 보령 지역에 탄광이 설립되기 시작한 건 해방이 될 무렵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곳 신성 탄광은 보령에 세워진 제1호 탄광이라고 하는데요. 1994년 폐광되기 전까지 약 50년간 운영됐던 채굴의 흔적을 남겨진 갱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 탄광의 본경이 있었던 자리엔 석탄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보령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담당하던 탄광의 역사가 상세히 기록된 곳이죠. 이곳에 전시된 장비들은 갱도 안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들이 직접 사용했던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전문 기기들이 동원됐는데요. 지금은 고요히 잠들어 있지만 당시엔 광부들의 손에 들려 땅속 깊은 곳에서 치열하게 제 역할을 하던 도구들이었겠죠. 갱도의 끝, 막장에선 석탄층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차감기의 소음과 진동을 견디며 탄맥을 따라 구멍을 내는 차탄공. 구멍에 폭약을 넣어 발파하면 탄층이 무너지며 석탄이 드러나죠. 광물을 캐내는 이들의 일터는 엄청난 규모의 지하 세계를 방불케 합니다. 사람이 가지 못하는 영역을 직접 뚫고 파내며 갱도를 이어갔던 광부들. 석탄을 얻기 위해선 각 분야에서 광부들의 전문 기술이 동원돼야 하는데요. 석탄을 캐는 채탄공, 갱도를 만드는 굴진공, 광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레일을 잇는 궤도공 등 개인의 능력과 팀원들의 협업이 어우러져 대규모 탄광 산업이 움직였던 것이죠. 네, 이 영상에는 충청도에 있는 보령 석탄 박물관을 소개했는데 사실 강원도에는 이거보다 더 큰 박물관이 있죠. 바로 태백 석탄 박물관인데요. 여러분 올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래서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연료인 석탄이 어떠한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요. 다음 영상은 한국의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은 이라고 하는 YTN의 뉴스입니다. 시청해 보도록 하세요. 두 팔을 벌린 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향해 혀를 내민 소년. 천진난만한 소년이 맡고 있는 눈은 사실 소각종에 만들어진 재였습니다. 그리고 벽화가 그려진 마을 뒤엔 영국 최대 철강단지가 자리하고 있었죠. 이 벽화는 얼굴 없는 예술가로 유명한 뱅크시가 영국 웨일스에 위치한 도시 포트 텔벗의 검은 먼지를 풍자한 작품입니다. 영국의 공해 문제는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출발은 석탄이었죠. 18세기부터 석탄을 동력으로 산업혁명을 이룬 영국.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손꼽히는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에 불을 당겼고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 발명된 증기기관차가 등장하면서 세계 석탄 생산량의 90%에 달하는 석탄 생산 국가가 됐죠. 하지만 이 석탄은 10,000명 이상이 사망한 사상 최악의 런던 스모그를 몰고 옵니다.
이후 영국은 석탄 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줄이기 시작했고 2015년 영국 전력 생산의 20%를 차지했던 석탄 화력 발전을 2025년까지 종료하는 탈석탄을 선언했는데요. 영국은 대부분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 6곳만 남아 있는데요. 반면 한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는 11곳. 영국 전력 생산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영국의 6배, 약 42%에 달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공기 중에서 초미세먼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여가는 추세죠.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을 줄여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연료비가 싼 석탄 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석탄 발전을 줄이는 장기적인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깨끗한 공기를 되찾기 위한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뱅크시의 또 다른 작품을 현실이 아닌 예술로 남기기 위해선 우리의 관심과 노력뿐 아니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YTN과 YTN 사이언스는 맑은 공기 숨 편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위해 긴 호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 오염 하면 중국에 탓을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물론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통해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절적 요인을 크게 받고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원인도 간과할 수 없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석탄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오염 물질, 또한 그 이후에 우리 생활 가운데 쓰이는 오염 물질들이 바로 미세먼지의 주범이 된다는 것 잘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까지 조금 분위기가 무겁고 다소 좀 딱딱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작한 재미있는 만화를 시청하겠습니다. 제목은 화석연료의 중심지 탄램가로. 여러분, 무엇을 빗대서 한 것인지 알겠어요?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세요. 덥다, 더워서 못 살겠다. 이곳은 지구온난화가 집어삼킨 미래의 대한민국. 정도를 모르는 무더위 탓에 선풍기는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이며 집집마다 에어컨을 풀가동하기 바쁘다. 에너지 수입 담당자로서 악순환의 반복이란 걸 알지만 이렇다 할 에너지 대안책이 없기에 오늘도 난 화석연료의 메카, 탄소경제의 중심 탈렌가로 떠나야 한다. 검게 물든 하늘이시여, 부디 저를 용서하소서. 여기는 언제 와도 스산하단 말이지. 야, 한국이. 탈렌가님들. 오랜만이네 우리 끄기. 탈렘가에 다시 온 걸 환영해. 지금쯤이면 딱 우리가 필요할 때가 됐지. 언제 오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어차피 매달 올 거면서 왜 튕겼담? 빨리 들어가봐. 한국이 자네 왔는가? 작년과 동일량의 화석연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리 하도록 하지. 근데 자네 그 소식 들었는가? 무슨 소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탈렘가의 화석연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네. 이 말은 곧 온 세상 사람들이 무더위에 고통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세. 작년에 받았던 돈에 좋기 서너 배는 더 받아야 우리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지. 화석연료가 곧 고갈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갑자기 이게 무슨... 그럼 우리 탈렘가의 화석연료 말고도 뭔가 뾰족한 수가 있다, 이 말인가? 이참에 확 거래소로 바꿔? 이건 갑질이고 횡포라고. 아우 진짜 씨. 아니야, 침착해. 화석연료가 모자르면 다 똑같잖아. 왜 이렇게 굽신데? 이러다 허리 다 굽어지겠다. 좀 조용히 해줄래 넌? 한국아, 그럼 우리가 생산하는 에너지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게 최선입니까? 사람이 몇인데 이게 다냐고! 말도 안 돼! 다 훌륭하지만 턱없이 부족한걸? 이봐, 한국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무더위에 흐물흐물 젖게 만들 셈이야. 그래 뭘 그렇게 고민해? 답도 없으면서. 도와줘! 그 앞차 나에게 맡겨.
가스맨? 탈렘과 이산화탄소로 전 세계의 기후변화 문제가 가중되는 것을 나 가스맨이 두고 볼 순 없지. 가스맨? 화석연료로 혜택은 다 보면서 가소롭긴. 막말로 우리 말고 또 뭐 있어? 똥가스맨. 왜 없겠어? 지금 너희 옆에 있지. 나와라. 코가스, 미래에너지, 수소. 아니, 우주 질량의 75% 수소는 어디든 존재한다. 가스맨, 이 수소란 놈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수소는 너희와는 달리 지구를 갉아먹는 이산화탄소 같은 환경오염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헐 대박, 그게 가능하다고? 시끄럽다 너희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인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지. 하하, 이제 너희 밥줄 끊겨서 어쩌냐? 하하. 부탁 좀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후추. 이게 하늘이냐? 에너지 수입 담당관 당장 나와. 너희의 더러운 기운을 모두를 정화시켜주마. 청정 수소방울 발사. 두고 보자. 고마워 가스맨. 수소란 에너지 우리나라에겐 꼭 필요할 것 같아. 한국가스공사의 미래에너지 수소라면 에너지 수입을 위해 구박받는 일도 시커먼 하늘로 고통받는 일도 없을 거라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 정말 꿈만 같은 일이야. 지금까지 설명한 화석 연료들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의 영상을 두 가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영상의 공통점은 화석 연료가 없어지면 우리 삶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What if everyone on the planet said no to their gas-powered car right now? And not just cars, gas dryers, water heaters, gas stoves, lawnmowers. What if we stopped burning fossil fuels all at once? Would this make our lives that much more inconvenient? What would happen to the climate? Could it help us beat global warming? This is What If, and here's what would happen if we stopped burning fossil fuels right now. So, you probably know that fossil fuels are spewing carbon dioxide into our air. CO2 stays in our atmosphere and heats up the Earth's surface, the greenhouse effect, the main cause of that climate change everyone's talking about. The Earth is an average of 1 degree hotter than it was in the 1880s, before our factories started belching greenhouse gases into the air. Doesn't seem that bad? Well, it only took a 4-degree increase to put an end to the most recent ice age 12,000 years ago. With all our power plants, cars, and appliances, we humans are the main cause of today's global warming. What if we banded together and eliminated the use of fossil fuels once and for all? Would this be the solution to climate change? Want to know what life would be like if we stopped burning fossil fuels right now? First off, there would be no transportation. No cars, no trains, no planes, no ships, nothing. Your local grocery store wouldn't get fresh food delivered for you to buy. Your electric car would likely be useless too. Why? But just think about where your electricity comes from. Did you know more than 2/3 of the world's electricity production comes from burning fossil fuels? So there would be no electricity? Not quite. With 1/3 of electric power generated by renewables and nuclear stations, we wouldn't go completely electricity free. The party would still be going strong in countries like Costa Rica, Norway, and Iceland. They run almost exclusively on renewable power, so head there if you need to charge your phone. The fossil fuel industries would cease to exist. So would their $5 trillion of annual revenue. It's not just large energy producers like Russian Gazprom or American ExxonMobil who would go bankrupt. Millions of people are employed in those industries who would lose their jobs. Coal miners may want to get some training in solar panel installation. Say goodbye to plastics and a lot of your favorite gadgets. Since plastic is made from oil and gas, we wouldn't be making any more new toys. Eliminating a stable and cheap source of energy right now seems a bit extreme. What's more, it wouldn't solve our climate change problem, not in the short term. The global warming we've already inflicted on our planet is irreversible. Even if we stop burning fossil fuels, the Earth would continue warming up for another few decades because of all the heat we've already produced.
global temperatures would climb, finally stabilizing at a level much higher than we've ever known. Although that's far into the future, the reality is if we don't start burning less fossil fuels now, the result will be devastating. Luckily or not, someday we'll run out of non-renewable coal, gas, and oil anyway. Are you ready to rock some solar panels yet? How do you help combat climate change? 자, 이 영상에서는 석유가 없어지면, 즉 화석연료가 없어지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왜? 전기가 바로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로 지금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사라지면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차를 안 타면 그만이지 휘발유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아시게 됐죠? 자, 똑같은 주제입니다. 석유가 사라진다면, 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청해 보도록 하세요. 석유를 연료로 전 세계는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단 150년 만에 세계 인구는 2배를 넘어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식량 생산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세계 무역도 늘었습니다. Stock markets from Tokyo to New York remain closed. Unemployment is over 30%. 석유가 사라지고 이제 5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당하지 못합니다. 석유가 사라진 이후 북미 전역의 식료품 집화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매일 화물차 1,300여 대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싣고 미국 전역으로 떠났었습니다. 이들이 중앙 집화장으로 생산품을 수송하면 다른 화물차들이 식료품점으로 운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물차에 넣을 연료가 없어서 식료품점으로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과 같은 대도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단 1년 동안 먹을 음식을 공급하려면 평균적으로 축구장 크기의 경작지가 있어야 합니다. 석유 위기 이전엔 식료품점으로 장을 보러 가는 건 일상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지금은 식료품이 있는 상점을 무장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엔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30%가 사소한 결함 때문에 판매대에 진열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의 약 25%는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5일 전의 상황이고 지금은 식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장에도 먹여 살려야 할 입이 많습니다. 다 자란 암소 한 마리가 하루에 45kg을 먹어치웁니다. 돼지의 경우는 3.5kg입니다. 이제 사료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가축들 역시 기아에 직면합니다.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has announced an aggressive plan to plant sugarcane throughout Florida, Louisiana, and Hawaii this winter to speed up ethanol production. Food shipments from area farms to New York, Philadelphia, and Boston have been further reduced to every other day. 석유가 사라지고 5개월이 흘렀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도시에서는 식료품 집화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차역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분유와 쌀이 신선한 제품들을 대신합니다.
굶주린 도시들은 식량 부족에 시달립니다. 활용 가능한 대량의 대체 연료가 없다면 몇 달 안에 식량 수송도 중단될 것입니다. 도시들은 단절되고 기근과 추위는 심해지지만 북미 대륙은 다른 지역보다 운이 좋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마지막 식량 수송선입니다. 일본은 식량 수의 60%를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두 국 중 하나인 일본의 국민들도 기아에 시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경작을 실시한 이후 북미 지역의 콩 수확량은 작년보다 2배나 증가했습니다. 약 20억 리터에 달하는 바이오 디젤을 생산했지만 석유가 사라지기 전 북미 지역 연간 디젤 소비량의 1%도 안 됩니다. 또한 다음 추수 때까지 추가 공급은 없을 겁니다.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옥수수도 수확철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옥수수로 만든 연료의 양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들은 가혹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년에 수확할 곡물을 연료로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식량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설상가상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근과 위험으로 얼룩진 도시에 남아있거나 탈출해야 합니다. The exodus continues. Across America, people are fleeing the cities. It's being called Emergency government transport. By foot, by sled. However they can, they're getting out. As the temperature plummets,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re leaving. New York, Chicago, Detroit. They're heading Throughout Europe, the destinations are Spain, Greece, and southern France. All are being overwhelmed by desperate immigrants trying to escape numbing cold. 사람도 없고 연료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북쪽 지방의 시골에 은가합니다. 이들은 가져갈 수 있는 짐은 모두 챙겼습니다. 2 cans of sliced carrots. 상하지 않는 식품들 덕분에 추운 날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챙겨온 식품만 먹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사냥을 하거나 덫을 놓을 수도 있죠. 성인 남성이 겨울을 보내려면 약 21만 칼로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It's a famine worse than the mid-1980s when 1 million died. Experts believe the death toll could reach 20 million.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emergency oil reserves have fallen to less than 250 million barrels. 2 of the 4 installations are. 석유가 사라진 지 1년이 지났고 국가 간의 단절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미국 서부 해안의 항구들은 하루에 5만 5천 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하역했었습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200만 톤에 달합니다. 지금은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서 일본까지 모든 항구가 폐쇄됐고 국제무역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과거 시대의 상징이었던 가솔린 차량은 배송되지도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전 세계 군대 역시 전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에서 국방부는 연료 소비량이 가장 많은 단일 주체였고 연료비로 연간 1,800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현재는 많은 전차들과 군용기들이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세계 각국의 많은 정부들이 에탄올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옥수수를 연료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수확량의 4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수요량을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 굶주린 국가에서 옥수수를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에탄올 덕분에 미국의 모든 차량이 다시 도로 위를 달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겐 교통량 감소가 축복과도 같았죠. 해마다 동물 수억 마리가 고속도로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수에서부터 사슴, 개구리까지 말입니다. 많은 종들의 개체수가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축들은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석유가 바닥나자 농장은 먹이 공급을 중단했고 지금은 버려진 상태입니다. 수억 마리에 달하는 소, 돼지, 닭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래의 모습은 점점 더 과거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공장형 농장의 붕괴로 많은 나라의 식단이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직접 기르는 거죠. 전 세계에 걸쳐 식료품은 지역에서 자체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도시 농장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족들이 가능한 무엇이든 재배합니다. 마이애미에서는 도시 재건에 사용할 연료가 없습니다. 대도시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또 있습니다. The influenza outbreak continues to rip through America. Los Angeles, Miami, Houston, all are still struggling. Quarantine zones are being created.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say the death toll may be as high as 200,000. I think this is good. 병원에 가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긴급한 후송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한때는 가깝게 연결돼 있던 세계가 서로 단절되고 있습니다. The price of lithium, needed for thousands of electric batteries, has soared again, as much as 300%. The abdication of the Saudi royal family is a shock. Immigration unrest in Spain and Portugal. New York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to deal with a chronic food. It's a migration that's never been. 석유 비축량이 바닥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지구 밖의 상황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는 로켓 발사에 한 몫을 했던 석유지만 지금은 너무 귀해서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통신 시스템에 중추였던 인공위성 약 200대를 지금은 교체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석유 비축량이 바닥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하늘은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비행기가 뜬 적이 없었고 가솔린 차량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석유를 연소시켰던 공장들은 오랫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만 해마다 31억 톤에 달하는 유독성 오염물질이 사라졌습니다. 북미에서는 북부 지역의 일부 대도시에 사람들이 되돌아왔습니다. 이들은 폐허로 변한 도로와 건물들을 탈바꿈시켰습니다. 버려진 아파트는 온실로 개조됐고 공업의 중심지는 다시 농업사회로 변모했습니다. 주차장과 공원을 개간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면적 3.2억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경작지고 뉴욕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먹거리를 직접 기릅니다.
다량의 식료품을 교외로 수송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상점은 버려진 채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대규모 컨테이너 선단과 화물차를 다시 운영하기 위해 세계는 바이오 연료에 의존했습니다. 해주리로 만든 바이오 연료입니다. 북미에서는 거대한 생물 반응 설비가 제작됐습니다. 39,000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주리 농장에서 국가에 필요한 모든 연료를 생산하며 처리를 끝낸 연료는 한때 전 세계로 송유를 보낼 때 사용했던 송유관을 통해 공급합니다. 전기는 교통수단의 동력원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열차가 전 세계 사람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도시는 철로를 따라 성장합니다. 다른 도시들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석유가 사라지면서 세계는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도시, 하늘, 도로에선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